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매트릭스 같은 영화나 컴퓨터로 만들어지는 가상세계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바로 가상현실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늘은 파랗지 않으며 바닷물은 푸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빛의 조화이며 빛이 만들어낸 가상세계입니다. 빛이 존재함으로 식물은 광합성을 하고 산소를 생산하며 전지구적인 먹이사슬의 기본이 됩니다. 빛은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을 시시각각 창조하고 있으며 이 빛은 우리의 태양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시각적 환각은 일반적으로 감각의 속임수, 상상적 지각 또는 대상 없는 지각으로 간주되며 주로 정신질환자들이 시공간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본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19세기의 학자들은 시각적 환각 또한 빛이 불절되는 물리적 법칙을 따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880년에 프랑스 예술가 피에르는 파티가 열린 사교 모임에 섭외되어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에 익숙하지 않은 조용한 성격의 피에르는 시끄럽고 난장판이던 파티가 끝난 그날 밤에 악몽을 꾸며 괴로워했고 다음날 아침 자신의 작업실에서 사진을 현상하려 했지만 그때까지도 머릿속에 메아리치는 어젯밤 파티의 소음과 꿈속에서 보았던 작다한 이미지로 괴로워하며 일에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피에르가 첫 번째 사진을 현상하는 순간 그는 사진 속의 존재들이 어젯밤의 고객들이 아니라 자신의 악몽에서 나타난 것들이 찍혀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885년에는 프랑스 과학자 비네와 페리시 프리즘으로 눈의 압력이 가해진 안질환 환자에게 환각 이미지가 2배로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무수히 반복적으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현재까지도 단순한 눈의 착시 현상으로 간과되거나 무시당했습니다. 1973년 32세의 구소련 정신과 의사 제나디 크루칼레프는 그동안 산발적으로만 기록된 이 현상을 실험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시각 이미지가 뇌에서 발생하여 망막으로 전송된 후에 공간으로 방출된다는 가정을 세웠고 자신이 특별히 고안한 장치를 통해 실험한 203명의 환자에게서 자신의 가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나디와 그의 연구팀은 주로 알코올 중독으로 진전선망 증세를 보이는 피험자들이 평상시에 보고 있는 초자연적 이미지를 촬영했습니다. 연구팀은 먼저 환자에게 포토코 카메라의 주름 상자를 환자가 쓰고 있는 유리를 제거한 다이빙 마스크에 단단히 접합시킨 후에 주름 상자의 반대쪽 끝은 렌텐 영화 카메라에 역시 단단히 고정시켜 외부의 빛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촬영했습니다. 이미지들은 환자의 눈에서 25에서 45cm 떨어진 곳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촬영하는 동안 간호사는 환자가 묘사하는 존재들을 문서에 기록했습니다. 환자들에 대한 실험이 끝난 후에는 병원 의료진들과 직원들 역시 같은 장치를 사용해 피험자로 참여하는 통제 실험이 수행되었고 각 실험을 수행한 의사의 서명이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실험은 렌즈 조리개가 거의 완전히 열려있고 초점거리는 무한대로 설정된 후에 촬영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시각적 환각 사진들을 촬영할 수 있었지만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가진 의료진과 직원들에게서는 아무것도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1977년 1월 구소련의 발명위원회는 제나디의 연구 결과를 인정해달라는 신청서 접수를 수락했고 같은 해 7월 위원회는 시공간에서 뇌에 의한 시각적 환각 형성에 대한 두 번째 버전의 인정 신청서를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제나디는 위원회로부터 신뢰성을 증명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게 되고 간과되었습니다. 1990년까지 제나디는 세계 여러 국가, 소련, 일본, 독일,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미국 등에서 자신의 연구에 대한 33개의 출판물을 출판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대해 80편의 기사가 발표되었고 6편의 다큐멘터리가 촬영되었습니다. 1991년 봄 제나디는 1974년부터 당시까지 17년 동안 시각적 환각을 촬영한 모든 자료를 보내달라는 전화를 모스크바로부터 받았고 이들은 자료가 제출될 경우에만 연구자금이 할당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연구자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제나디는 금전적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노력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책을 쓰고 인터뷰를 하고 자신의 발견을 인정받으려는 신청서를 계속 제출했으며 자신은 노벨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제나디는 1998년 4월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했습니다. 제나디의 업적은 뇌에서 발생되는 이미지가 망막으로 전송되어 시공간에 재현되는 것을 증명한 점입니다. 우리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유령이나 초자연적 존재들을 실제로 확인했다고 볼 수 있고 인류의 고대사로부터 현재까지 전해지는 각종 미신과 괴물들은 사실상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보이는 각종 전설과 도시괴담에 등장하는 초자연적 괴물들은 원래 없던 것들이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이용해 우리 차원으로 자신들을 재현시키는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오늘날 전통과학은 악령과 유령 그리고 폴터가이스트 등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상상력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독립적인 연구자들은 현대과학이 초현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스스로가 쳐놓은 울타리 속에 갇혀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한우주와 다중우주론은 오늘날 갑자기 생긴 이론이 아닙니다. 16세기의 성직자, 철학자, 헤르메스 신비주의자였던 조르다노 브루노는 우주는 무한하며 다른 많은 우주가 있다고 주장했고 카톨릭교회는 이런 조르다노를 발가벗겨 거꾸로 매달은 후에 화형에 처했습니다. 브루노는 또한 인간이 가진 영혼의 환생에 대한 개념을 옹호했으며 영혼이 한 몸에서 다른 몸으로 이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행세계를 여행할 수 있다고 믿었던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소비에트의 정신과 의사였던 제나디는 세계 최초로 모든 사람에게 금지된 선을 넘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자신이 찍은 사진들이 약물이나 알코올로 인해 신체와 정신이 침체되면서 에너지 아우라의 출력이 약해진 사람들의 뇌를 관통하는 다른 세계 존재들의 이미지라고 가정했고 최초의 원인은 신체 내부에 생긴 문제에 기인하지만 영향력은 외부에서 온다고 확신했습니다. 제나디의 이런 가정과 믿음은 적중했습니다. 실험 대상인 정신질환자를 조용하고 차폐된 방 안에 격리시키고 촬영을 진행하면 환자에게 고통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환각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환자가 환각을 경험하고 있던 기존의 실험실에서는 항상 나타났습니다. 여러 차례 같은 결과를 얻은 제나디는 정신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경험하는 환각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아스트랄 세계로부터 온 여러 가지 존재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증명했고 이것은 아콘이 검증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제나디의 발견과 그가 실행했던 실험은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정받는 반면 러시아에서는 그가 비극적으로 죽은 후에도 극비자료로 분류되고 있고 제나디의 딸은 자신의 아버지가 살해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령의 개념은 더욱 다각화되었습니다. 인간과 짐승을 포함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무생물인 비행기와 배, 기차, 차량, 심지어 도시 전체의 유령이 목격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례들은 신기루일 뿐이지만 다수의 이런 무생물 유령들이 반복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유령과 접촉했다는 최초의 서면 증거는 기원전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고대 바빌론의 점토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절반을 정복한 용맹한 로마 병사들이 귀신을 몹시 무서워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여러 신들은 둘째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지정되기 전까지 로마는 자신들의 군대를 귀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물을 바쳤고 각종 미신과 초현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귀신 외에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로부터 일반 사람들에게 침투하는 진정한 악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기도와 종교적인 의식으로 인체에서 악마와 악령을 쫓아내는 절차를 엑소시즘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성경에 따르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최초의 퇴마사였습니다. 개신교보다는 화관 문화가 스며들어간 기독교의 원조인 카톨릭이 이런 엑소시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카톨릭 퇴마사들에 의하면 여러 악령이 동시에 한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으며 이것들은 인체 내부의 신경 조직과 모든 장기기관 그리고 차크라 에너지 센터에 연결되면서 인체와 합체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도와 종교적인 의식을 진행하면 악마는 불행한 희생자의 몸을 떠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마가 종교와 신 그리고 성경책이나 십자가가 무서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며 의식을 진행하는 퇴마사들의 집중된 에너지를 견디지 못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퇴마의식을 진행하는 퇴마사들 중 하나나 주변의 관찰자들 역시 부정적인 악의 기운을 체내에 받아들이게 되면서 신체의 아우라 방출이 약해지고 자제력을 잃습니다. 악마에게 이것은 다른 희생자를 찾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귀신, 악마, 영계는 과학의 월등히 발전한 현재까지도 우리가 막연하게만 추측하면서 그 실체를 알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우리는 인간의 영혼이 우리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기본적인 방법조차 알지 못합니다. 초자연현상 연구자들에 따르면 고양이는 태생적으로 차원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것을 위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고양이는 발정기가 되면 밤거리를 배회하면서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이런 발정기 외에도 고양이는 간혹 우리의 시야에서 한동안 완전히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른 연구자들에 따르면 개는 악령과 같은 어둠의 세력이 신체에 깃든 사람을 완벽하게 이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개가 특정인에게 지나치게 저기를 표시하면서 노르렁대는 것을 때때로 목격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제나디 크로칼리프라는 사람이 우리 세상에 존재했다는 것을 처음 듣습니다. 제나디는 모든 환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신병에 기초한 것이 아니며 이런 환각을 보게 되는 것은 알코올, 마약, 기타 약물을 복용한 결과로 신체의 보호장벽이 제거되면서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 그 사람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현상을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가위눌림과 악몽에 출현하는 다양한 모습의 초자연적 괴물들입니다. 일반인들의 가위눌림이나 악몽 역시 스트레스나 기타 요인으로 신체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런 존재들과 한평생 공존공생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신체가 방출하는 오라쉴드로 그것들을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나디는 자신이 죽기 직전까지도 폐쇄된 자신의 실험실에서 연구를 지속했습니다. 그는 정신의학 분야를 넘어서 물리학에도 관여하게 되었고 심령 에너지가 우리의 현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천 건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